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지만 좀 모자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칠뜨기였지요. 칠뜨기는 불행히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삼촌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뜨기의 삼촌은 그를 꽤나 읽은 사람으로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칠뜨기였지요. 나이는 하루하루 먹어가는데 제 한 입 호구할 재주도 없으니 삼촌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을 어쩌면 좋을꼬. 삼촌은 밤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형이 남긴 하나뿐인 자손 칠뜨기에게 혼자 힘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만한 기틀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가르쳐봐야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잊어버리니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었지요. 보통 이런 식이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칠뜨기는 삼촌, 근데 점심은 언제 먹어요? 라고 되묻는 통에 삼촌은 기가 막혔습니다. 삼촌은 깊이 고심한 끝에 칠뜨기가 할 수 있을 만한 직업을 골라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 장사였지요. 칠뜨가, 잘 들어. 너는 힘만큼은 장사니까 서해 근처에서 소금을 사서 내륙까지 짊어지고 와서 돛박으로 팔면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걸 한 대에 2푼씩 받거라. 복잡할 것도 없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삼촌이 처음에 칠뜨기를 데리고 소금을 사와서 같이 장사를 다녀보니 다행히 칠뜨기가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에 2푼, 한 대에 2푼. 칠뜨기는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셈을 해가면서 열심히 외웠지요. 그렇게 칠뜨기는 소금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뜨기는 게으름이나 요령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비록 머리는 모자랐지만 마음만큼은 착했거든요. 한편 칠뜨기가 소금 장사를 다니는 마을 중 한 곳에 앞 못 보는 봉사 점쟁이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지요. 딸의 이름은 명순이로 명순이가 아직 시집을 못 간 이유는 바로 그 아비 점쟁이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점쟁이의 소원은 신통한 진짜 점쟁이를 사위로 들이는 것이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고 야무진데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수야 있나. 점 잘 치는 신통한 사위를 구해야지. 그는 점도 치고 사주팔자도 봐주고 했지만 사실은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이 보통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상황에 맞게 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올해는 대박이 나실 거요. 특히 가을에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 격으로 어쩌다 맞는 것도 있고 하니 사람들이 좋다 하고 자꾸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점칠 줄 모르는 가짜 점쟁이라는 것을 그의 양심은 알고 있었지요. 이거 참,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렇게 점쟁이를 해도 먹고 살 만한데, 진짜 점 볼 줄 아는 놈만 있으면 단번에 갑부 되겠네. 내 처지에 좋은 집안, 부자 집안이랑 사돈 맺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점 잘 보는 놈을 사위로 들이면 딱인데 말이요. 뭐 좋은 수 없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쟁이는 튼튼한 괴짝 하나를 준비해 두껍게 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 그 안에 솔방울과 콩과 깃털을 집어넣었지요. 그는 집 앞에서 괴짝을 깔고 앉아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 속에 감춰진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을 것이오. 평소 점쟁이 딸 명순이가 인물도 좋고
꽤나 야무지다고 근동에 소문이 나 있었기에 점쟁이가 사위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위가 되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점쟁이는 물었습니다. 자, 이 괴짝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맞춰보시오. 혹시 쌀이 들었나요? 틀렸소. 그럼 엽전입니까? 그것도 틀렸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보이지 않는 괴짝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명순이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순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나이는 이제 어영부영 20살을 넘어서 노처녀가 돼 가는데 아버지의 욕심 덕에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는 바람에 시집갈 가능성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맨날 느는 건 신세 타령뿐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러다가 언제 시집을 가나? 아버지는 대체 언제까지 신통한 점쟁이 사위를 찾으실 건지. 명순이 혼자 답답할 뿐이었지요. 하루는 점쟁이가 부인과 함께 큰 집 제사에 가고 명순이 혼자 집에 남아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소금 장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소금 사세요. 소금. 깨끗하고 하얀 소금이요. 칠득이었지요. 저 소금 장수가 바보라는 것은 이 마을 사람이라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노처녀가 되느니 차라리 저 소금 장수에게라도 시집을 가야겠다. 이보시오, 소금 장수 도령! 명순이가 소금 장수를 불렀습니다. 여기 소금 좀 주시오. 소금 장수 칠뜨기가 집 마당으로 들어와 지게를 받쳐놓고 물었습니다. 아이, 예. 몇 대나 필요하시오? 몇 대고 말고 그 소금 다 살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이걸 다요? 다 팔아만 준다면 뭐든 하고 말고요. 칠뜨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게 가득한 소금을 한꺼번에 다 팔아준다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순이는 소금 장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름 좀 알려주시오. 저 칠칠뜨기인데요. 명순이는 칠뜨기에게 고향 가족 관계 등 몇몇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소? 없는데요. 혹시 숨긴 병이라도 있어서 나중에 드러나면 큰일 날 줄 아시오. 그러니 솔직히 말하시오. 어디 몸 중에 뭐 불편하거나 안 좋은 데는 없소? 혼인이라는 것이 평생을 함께할 일인데 겉으로만 멀쩡하고 속병이라도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도령, 혹시 몸 어디 아픈 데는 정말 없으시겠지요? 아이, 그럼요. 저는 소금지게 지고 산길을 다녀도 끄떡없답니다. 왜 묻는지도 모르는 칠뜨기는 그저 묻는 말에 우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거 참 쑥스럽지만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명순이는 얼굴을 빨갛게 달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칠뜨기의 신체상 어디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서 칠뜨기와 합궁을 했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 칠뜨기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남자의 본능에 충실했고 신체 건강도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명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튼튼하구나. 비록 머리는 좀 모자라지만 마음씨는 착하고 몸은 건강하니 남편으로 데리고 살만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건 소금 장사를 계속시켜도 되고 또 점쟁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거라 판단했지요. 그래서 명순이는 아버지의 사위 시험에 대해 칠뜨기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울 아버지에게 사위 시험 보러 왔다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명순이는 아버지의 괴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칠뜨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를 알려주고 또 하나 알려주면 전에 배운 하나는 잊어버리니 명순이가 아무리 알려줘도 괴짝 속에 든 세계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방울, 콩, 깃털, 솔방울, 콩, 깃털. 잘 외우셨네요? 아, 잠깐. 솔방울, 콩. 뭐가 또 있었더라? 깃털이요. 아, 솔방울, 깃털. 가운데가 뭐였지? 명순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작전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작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괴짝 속에 든 것을 하루에 하나씩만 맞추겠다고 하세요. 정답은 내가 그날 미리 알려줄게요. 다음 날 칠뜨기가 점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위 시험 보러 왔습니다. 점쟁이는 칠뜨기 목소리를 듣고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소금 장수가 동네 소문난 바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 바보를 그냥 내쫓아버릴까? 하지만 내가 한 말이 있으니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점쟁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온 마을에 괴짝 속 물건을 맞추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큰 소리쳤던 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시험을 시작해보자꾸나. 예, 점쟁이 어르신, 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번에 다 맞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루에 하나씩만 맞히면 안 될까요? 칠뜨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허허, 그렇게 해주면 맞힐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래, 할 수 있다면 어디 그럼 그렇게 해보아라. 점쟁이는 비웃듯이 허락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뭐 그러던가 말던가. 점쟁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괴짝 속에는 솔방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바보가 정말 맞힐 줄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았다. 점쟁이는 당황했습니다. 하하, 하나 맞췄습니다. 그럼 내일 뵙지요. 칠뜨기는 점쟁이를 뒤로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칠뜨기가 다시 점쟁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 또 왔구나. 점쟁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칠뜨기를 맞았습니다. 괴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느냐? 콩이 들었네요. 점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또 맞았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칠뜨기가 또 점쟁이를 찾아왔지요. 어르신, 마지막 하나도 맞춰보겠습니다. 아, 그래. 또 왔구나. 그 괴짝 안에 든 마지막 물건은 깃털입니다. 이럴 수가. 결국 칠뜨기는 하루에 하나씩 점쟁이 괴짝 속에 물건을 맞춰 3일 만에 사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사위 시험에 통과해서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동네 바보로 알려진 칠뜨기를 사위로 삼으려 하니 도통 마음에 차지 않았지요. 아이고, 미치겠네. 동네 바보를 사위로 들여야 한단 말인가?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시험을 만들었을까? 차라리 글이나 써보라고 할 것을. 후회가 막심했지요. 그래서 말을 바꿀 구실을 찾고자 이리저리 고민하느라 방구석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순이가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험을 여태 통과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바보일지언정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했으니 저의 배필인 모양이에요. 저는 꼭 그 사람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저 시집 안 가요. 나도 모르겠다. 동네방네 다 소문났는데 내가 한 말을 어길 수도 없고. 딸이 저 바보 아니면 다른 데로는 시집 안 간다고 떼를 쓰고 또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점쟁이는 결국 소금 장수를 사위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명순이와 혼인한 칠뜨기는 일단 장사는 쉬면서 집에서 처와 함께 놀고 먹으며 나름대로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여보, 너무 좋지 않아요? 매일 아침에 지게 지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여보. 한편 칠뜨기의 삼촌이 가르치던 서당 사람 중에 과거에 합격하고 높은 관직에 오른 이가 나왔습니다. 삼촌은 제자를 잘 둔 덕에 한양으로 불려가 관직에 앉게 되었지요. 삼촌이 관직에 앉고 보니 작은 고을의 원 한 자리 정도는 정할 수 있는 직위인지라 자기 집안의 후대라고는 칠뜨기뿐이니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삼촌이 칠뜨기 내외를 불러 대면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조카 며느리가 여간 똑똑한 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내가 칠뜨기를 어느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시킬 것이니 조카 며느리 네가 내 남편을 잘 지도해서 고을을 통솔하도록 하거라. 삼촌이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삼촌은 칠뜨기를 어느 작은 고을의 사또로 부임시켰습니다. 고을 사또가 되었으니 고을의 대소사를 해결해 줘야겠는데 칠뜨기에게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었지요. 칠뜨기는 대청마루 의자 위에 떡하니 앉아 있고 부인이 그 옆에 바짝 숨어 앉아 칠뜨기에게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루는 나라에 진상할 물건을 싣고 가던 마차가 어느 언덕에서 굴러 말 한 필이 죽어버린 일을 아전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나으리, 진상품을 싣고 가던 마차가 언덕에서 굴러서 말 한 필이 죽었사옵니다. 칠뜨기는 부인에게 물어본 뒤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 한 피를 더 구해 진상품을 다시 올려보내도록 하고 죽은 말은 껍질을 벗겨 가죽은 피물전에 갖다 팔고 고기는 푸주간에 내다 팔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요. 아전이 명령을 처리하러 물러가고 조금 있으니 어떤 상주가 동원 마당에 와서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사또나으리, 소생의 아비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요? 옛날 고을에서 누군가 죽게 되면 원에서 매장 허가를 해줘야 매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사인지 타살인지를 원에서 가린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 매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었지요. 칠뜨기가 생각해 보니 이것은 아내에게 묻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말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말이지요. 뭐 간단한 일이로구나. 가죽은 피물전에 보내고 고기는 푸주간으로 보내서 처리하라. 라고 말하니 상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또나으리, 혹시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요? 저희 아버님을 푸죽가네요? 상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원님이 괴팍하다 해도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또나으리, 저희 아버님은 소가 아니옵니다. 사람이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요? 상주가 기가 막혀서 소리쳤지요. 상주가 울고불고하며 다시 처분을 내려달라고 사또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숨어 듣고 있던 부인이 급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닙니다. 어서 따뜻한 양지 쪽의 잘못이라고 처분을 내려주시오. 그러자 칠뜨기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옳거니 이번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자라고 무능한 남편을 만나 성공하도록 돕는 한 여인의 이야기지요. 하지만 칠뜨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셨지요. 칠뜨기에 처 명순이가 아무리 야무지고 똑똑하다 한들 여인의 몸으로는 관직을 가질 수 없었기에 남편인 칠뜨기가 고을의 원님으로 인정받도록 돕고 이끄는 것은 어찌 보면 현명한 내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무능한 바보가 원님이 된 이런 껍데기뿐인 관리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세상에 또 나와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